전설야담 상골총각과 동굴처녀.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누른밥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주세요. 허름한 옷을 입은 처녀가 늦은 아침에 상골 마을을 돌며 밥 동량에 나섰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또 찾아왔냐고 면박 주며 거절했지만 다른 집에서는 불쌍하다며 밥을 조금 퍼서 처녀가 내민 바가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처녀는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곳에는 병든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느라 돈을 벌지 못해서 오두막조차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처녀가 아버지 윗몸을 일으켜 세우며 식사를 권하자 아버지는 미안하고 애처로운 마음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오가,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시고 어여 드시고 힘을 내셔야죠. 저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오기 처녀는 남동생에게도 밥을 덜어주고는 정작 자신은 굶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구걸했으므로 쌀이나 밥을 주는 집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나마 양도 줄어든 까닭입니다. 오기 처녀는 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일은 칠복이에게 가야겠어. 상골 마을에서 머슴살이하는 칠복은 성품이 착하고 성실한 젊은이인데 언제나 동갑내기 오기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칠복은 자기 밥을 기꺼이 내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뿐이지만 다음에 더 줄게.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오기는 친절한 칠복을 좋아했고 칠복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나 여러 형편상 서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오기와 함께 이따금 마을에 내려오는 남동생 서기도 칠복을 잘 따랐고 칠복은 어쩌다 생긴 군것질거리를 서기에게 먹으라고 주며 귀여워했습니다. 오기는 그런 칠복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커서 오히려 자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굶으니 너무 배고파서 내일은 가버리라 작정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오기를 본 칠복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오기를 못 봐. 목 빠질 뻔했어. 그 말에 오기가 눈을 흘기자 칠복은 새끼는 됨직한 쌀을 건네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 정성에 반드시 건강해지실 거야. 고마워.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을게. 칠복이 그렇게 말하는 오기를 보노라니 몇 년 사이 소녀를 벗어나 처녀티가 확 느껴졌고 비록 꾸미지 않았으나 고운 외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너랑 혼인하고 싶어. 칠복이 느닷없이 고백하자 오기는 얼굴을 붉히며 달아나듯 가버렸습니다. 오기는 칠복으로부터 받은 쌀을 들고 가면서 훗날 가정을 꾸리는 상상을 하다가도 현실에 고개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동굴에 들어선 오기는 울고 있는 동생 서기를 보며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오기의 물음에 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깜짝 놀란 오기가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오기는 크나큰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시신을 어찌 모셔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막막해진 오기는 다시 칠복에게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칠복은 오기와 함께 동굴로 가서 애도한 후 3일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무덤을 만들어 오기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좋은 물자리로 모실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 칠복은 오기를 안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가정을 꾸릴 돈이 부족한지라 일단 오기와 서기 남매는 동굴에서 당분간 더 지내게 됐습니다. 평안으로 죽은 오기의 아버지를 동정하는 마을 사람들은 오기 남매에게 쌀을 조금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 서기가 칠복에게로 달려가서 빨리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기야, 왜 그래? 칠복이 묻자 서기는 누나 오기가 어떤 사내로부터 얻어맞고 있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크게 놀란 칠복이 허겁지겁 뛰어가 보니 털북숭이 사내가 오기 옷을 벗기고 있었고 심하게 저항한 오기는 많이 다친 채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칠복이 달려들자 털북숭이 사내는 순간적 힘으로 뿌리치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칠복은 사내를 쫓아가지 않고 오기에게로 가서 몸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얻어맞았는지 얼굴이 퉁퉁 부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칠복은 절규하며 오기를 흔들었습니다. 오기는 칠복의 목소리를 듣고는 힘겹게 눈을 뜨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칠보가 해. 말을 마친 오기는 숨을 거뒀습니다. 칠복은 한참 동안 통곡하며 절망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칠복은 오기를 조심스레 가만히 누이고 털북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젠가 마을에 한번 들렀던 소금 장수가 분명했습니다. 그처럼 수염이 많이 난 사람을 보지 못했고 동굴 입구 근처에서 소금통을 봤으므로 틀림없었습니다. 그놈이 틀림없어. 칠복이 동굴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소금통과 지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급히 도망치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기에 칠복이 그곳을 유심히 쳐다보자 뭔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칠복이 뒤쫓으며 보니 털북숭이 소금장수였습니다. 몰래 짐을 찾으러 왔다가 들키자 달아난 것이 명백했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섰거라. 칠복의 외침에 털북숭이 사내가 달아나면서 힐끗 뒤돌아보다가 다시 앞을 본 순간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악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칠복은 그에게 달려들어 흠씬 두들겨 패어 분풀이한 다음 덩굴로 그의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끌고 가서 소금 장수를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칠복은 다시 동굴로 가 오기를 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주고 서기를 거둬 친동생처럼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